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뮤재 기획이상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준희 항만수상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문재홍 세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4조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 행정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혁신 협업 경진대회와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해 조직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직원들이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혁신 동호회 운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면책제도 홍보를 통해 공직사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한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채택 및 실시 부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행정혁신 노력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조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입니다.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2,154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타운 토지 매입과 안정출장소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496억 원을 상환하고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일반회계 200억 원을 신규 융자 및 기존 융자 160억 원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약 1,988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조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및 법제 개선입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개발과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 관련 소송들이 복잡 다양해지고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각종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 대상 소무 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소송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제공으로 시민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복귀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령 사정 검토와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정비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성과 중심 행정 추진입니다. 국정과제와 주요 도정지표에 대한 전략적인 성과 관리로 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행정 능력과 도시 경쟁력을 입증하겠습니다. 대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실국소별 개별 보고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목표 달성 시기를 10월로 앞당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와 읍면동 대내 평가를 통해 주요 시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조 항만수산과 소관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3년 대비 9.7% 증가한 90만 TEU를 예상되며 자동차 화물은 2011년 100만 대 달성 이후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맞춤형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국내외 설명회 개최 등 물동량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우리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평택항을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평택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와 평택 해양 페스티벌과 연계한 평택항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평택항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하여 평택항의 대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두 배우 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등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연안 정비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조 구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관광, 레저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국제 여객터미널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부지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안보 홍보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부터 함내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인테리어, 수영장 등 내부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조 평택항 친수공간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과 건관리 수변 친수공간, 건관항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캠핑장 운영과 친수공간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년 하반기 건관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준공함에 따라 위탁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와 시설물 인수인계를 25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평택항 주변 친수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어촌마을의 기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실 있는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수면에는 넙치, 내수면에는 동작에 뱀장어 등 3개 어종을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과 친환경 어장 조성을 위한 4개 사업, 그리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업 기반 시설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청년 정책과 소관 청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문화 기반인 청년 쉼표 활성화를 통해 동아리 심리 지원 및 문화, 여가, 경제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북서부권의 유효 공간을 발굴하여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균형 있는 제공과 더불어 청년들의 교류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주거비 지원 사업과 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면접 정장 무료되어 중개 보수료 감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참여 기구인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시 청년들이 관심사와 제안에 귀 기울이며 청년 정책 공모사업,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의 날 축제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의 성장과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청년의 도전을 열어주는 취창업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대응하여 청년의 취업 기회를 높이기 위한 평택 청년 취업 성공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4차 산업 분야 전문 훈련과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평택형 취업 지원 사업 또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 지원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우수 창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과 특례보증 사업, 크라우드 펀딩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확대, 네트워킹 강화를 통하여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변화하는 인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강화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택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 아이에게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천만난 이용권 사업과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과 공모전을 개최하여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인구정책 홍보 및 맞춤형 인구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의 활기찬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공모사업, 인생이무작 지원센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1인 가구 특화 강연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등 변화하는 인구와 가구 변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조 일자리 경제과 소관 민생 경제 안정 대책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장기적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 골목상권 상인회 및 신규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확대 추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융자금 2차 보전을 1년 2%에서 3년 2%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자체 추진하여 골목상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 및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상인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평택 사랑카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절 10%, 평시 6%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의회에서 편성하여 주신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0억 원을 캐시백으로 10% 지급하고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 자금 순환 및 소비 회복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 업체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착한 소비를 위해 공공 배달 특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조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전담센터로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계절 근로자 및 숙련 기능 인력 확대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올해부터 일자리 센터 운영을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 전환하여 관내 기업체 유대 관계 및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일자리 박람회도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 주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반도체 및 2차전지 기업체와 연계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중증 장애인 취업난 및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 물가 안정 및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른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 모니터 실시 및 지역 물가 정보 공시를 지속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물가 대책반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상담소 및 노동자 복지회관 무료 상담 등 노동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부 운영 및 협력 활성화 사업, 노동단체 지원,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동권익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안전 지킴이 및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일하기 좋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통시장 공통 마케팅 사업과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송탄시장에 이어 올해는 안중시장이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 콘텐츠 육성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권의 직접적인 매출 확대를 위한 국내산 농축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충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될 국도비 전통시장 사업에도 적극 공모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R200 달성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택형 R200 사업을 진행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탄소 중립 실현 등 친환경 미래도시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사업은 금년 사업비 10억 원으로 상반기에 평가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죽백, 월곡, 청룡동 일원 등 4개 구간을 대상으로 20억 9천만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정과 소관, 지방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2025년 지방 세입 목표액은 1조 3,908억 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인구 및 사업장 증가와 대기업 삼성전자 등 실적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징수액 대비 3.2% 증가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비과세 감면 중점 테마별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현장 조사 강화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납세자 집중 관리 및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면밀한 세수 추계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세정 서비스입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를 진행하고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하여 사전 신고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자고지 등 모바일 환경에 맞는 지방세 제도도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매월 운영하고 성실 납세자 선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조 징수과 소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집중 정리입니다. 2025년 체납 정리 목표액을 지방세 350억 원, 세액 수입 100억 원, 총 450억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체납 처분과 고액 체납자 중심 실태조사 등 현장 활동 강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세수입 관련 부서와 체납 모니터링 관리 및 체납 처분 협업 등 업무 유대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조 기업과 공감하는 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5년 정기 세무조사 목표를 100개 법인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103개 법인을 조사하고 18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정기 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지방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업에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사전에 성실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로 법인과 조사 시기를 조율하여 기업 친화적인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오네요. 많이는 안 오는데 올해 눈이 좀 유난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 담당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 올해는 좀 이제 이게 마지막 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그 제한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그 채택 건수가 이제 너무 낮고 이제 해마다 이제 그럼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22년도 같은 경우 총 이제 599건이 접수가 됐는데 부서 심사 탈락이 307건 그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종 채택된 게 7건이에요. 그리고 23년도도 602건이었는데 5건. 그리고 또 올해도 지난 24년도에도 485건 접수돼 가지고 채택이 5건 됐어요. 이게 이제 불채택 사유에 보면 이제 뭐 단순 건의고 기존 제한하고 유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제한되는 건수는 많은데 이게 좀 채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가지고 제한 반영률을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저기가 있으신가요? 우선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접수되는 거는 시민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많이 접수들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내용적인 게 좀 단순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또 기업 홍보성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1차적으로 그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요구해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불채택된 사유들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더 보게 또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할 때도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할 때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로 잡을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더 확대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지금 여기 그 채택된 건들은 이게 실제적으로 실무에 도입이 되나요?
필요한 사항들은 업무 절차 개선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나 또는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것들은 또 반영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개선 여건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선 요건으로. 네. 그 저희가 이 제한제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불채택된 그 제안들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게 지금 이 많은 건수들이 접수가 되는데 이걸 또 다 또 심사하고 그러려면 또 이 또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참 그래서 매번 이제 이런 좀 해마다 이런데 거의 한 1%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한 건수에. 그러니까 좀 공무원 좀 담당 뭐 이쪽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가 어떤 때 열립니까? 이게 몇 번 정도 열리나요? 나중에 저기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그리고 우리 시군종합평가 지난해 9위 했다고 지금 그 간부회의 그 내용 보니까 나오던데 네. 맞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9위까지 어떻습니까? 그전에 직전 연도에 4위를 하고 했었던 거는 있었는데요. 네, 4위. 예. 올해는 9위. 그러니까 지난해 9위. 지난해 9위. 이제 보면 대부분이 이제 등급에 따라 틀린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항목의 대부분을 S 등급 맞는데 한두 가지에서 이제 대부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점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가 작년에 그 좀 저희 시에서 할 수 없었던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공익요원이라고는 이제 공익요원. 예 거기 이제 충원율 그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 전에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뭐 증가폭인가 그게 적어갖고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나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런 한 가지나 두 가지 그 정도에서 그렇게 순위가 벌어지는 그런 겁니다. 다들 그 예, 대부분 비슷하니까. 항목의 전체를 S 등급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부 항목별로 잘 그 점검하셔가지고 시군종합평가 올해는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장과 우리 집 포트세일즈 국내 설명회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몇 회 정도 하시죠? 해외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고 이렇게 돼 네, 있는데 네,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뭐 해외 같은 경우는 한 번이고요. 네. 국내에서도 뭐 세미나라든가 또 개최하고 있는데요.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트세일즈 설명회를 하면 좀 어떻게 실적이나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네, 검토해 보시나요? 그 효과나 또 정리한 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게 이거 이제 설명회를 이제 해마다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좋은 효과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네, 자료도 좀 준비하시고 해가지고 예, 항만 기본계획 변경이나 뭐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실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물동량 이건 조금 해마다 좀 조금씩 줄고 있어요. 화물 평택항 물동량을 보면 조금씩. 전체 물동량은 1억 1,600만 톤. 네. 뭐 전년도와 23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조금 늘었는데요. 10만 톤 가량. 자동차는 23년에 비해서 좀 줄고. 한 10만 대 가량이 줄었습니다.
150만 대로다가 좀 줄었습니다. 1% 정도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네, 이게 지금 그 사업이 좀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 27년까지로 지금 이제 기간을 이제 또 이번에 보고를 하셨어요. 예. 이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계약이나 착공은 작년 4월경에 이제 마무리를 해놨는데요. 네, 그 해수청에서 그 항만과 국도 38호선 간 연결 공사가 있습니다. 네, 그 공사 저희 공사 시점부가 거기랑 중복되면서 각 인허가 몇 건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을 작년 9월에 해서 네. 한 몇 개월 늦었는데요. 예, 예. 27년 계획 기간 내에 충분히 할 거로 마무리될 것 예상하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빨리 조성이 돼야지 이제 뭐 평택항 아이고 이게 뭐야 캠핑장도 그렇고 같이 네. 연계해서 좀 될 것 같은데 네. 차질 없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종 배후단지 항만 배후단지 네.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에 사업 제안서 제출한다고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셨는데 네. 아직 협의 중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예.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잘? 해수 입장도 그 전에 이종 배후단지 축소한다는 의견을 좀 철회를 했고요. 네. 지금 사업자 측에서 뭐 경제성이라든지 토지 연계 변경을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계획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한다 그랬습니다. 예. 협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하반기엔 되겠어요? 이게 해수부 예, 협의가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네.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 시행자가 부족 사업비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 진행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내부 공사는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계속 진행하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네. 45억 이제 부족합니다. 작년부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시행자가 그 부족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국도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개장을 올해 하반기로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예. 이게 올해 하반기에 개장 가능하겠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요. 이거 당초 이거 개장이 언제였죠? 이거 당초 23년인가 개장 목표였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죠?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에 공사는 그 철거랑 이런 건 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상임위에서 이제 그 현장 방문 한번 했었는데 네. 그 철거는 다 끝난 거예요. 뭐 해가면서 뭐 계속 아직 철거는 거의 끝났다고 됐고. 보시고요. 네. 뭐 내부 보강 공사라든가 실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네, 잘 협의해가서 빨리 저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청년 정책과 그 우리 청년 쉼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센터박 청년 쉼표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북서부 쪽에 유휴 공간 발굴해서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센터박 청년 쉼표 프로그램은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 남부, 북부, 서부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비 100%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24년도부터 그쵸.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북부 서부 이거는 어디서 하나요?
이용료 1인 5,000원 이 프로그램 이건 이용료를 그 청년들한테 지금 북부 2군데, 서부 1군데, 남부 2군데 해서 5곳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리스트는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인 5,000원씩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급을 내는 거예요? 예, 장소를 아, 이게- 임대를 하면 그 네. 임대료를 주고, 예. 예, 그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른 그 5,000원씩, 일일 5,000원씩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가하는 분들한테 네, 네, 네. 그 프로그램들은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가져오고 네,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 하면 이게 무료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이제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이 되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올해 그 신규로 취업 성공 지원 사업 해가지고 그 취업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컨설팅, 취업 컨설팅 이 운영하는 게 있어요. 50명을 대상으로 하나 보죠? 네, 이게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그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면접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또 면접 학원이 있을 정도로 면접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10명씩 해서 5번, 그래서 50명을 10명씩 5번. 예,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이거는 12? 예, 100%? 100% 12입니다. 예,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셔가지고 예,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우리 그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 점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가맹 점수는 한 2만 8천여 개소 됩니다. 28,000여 개소요. 그 사랑카드 평택 사랑카드 회원 수는요? 전체 지금 가맹을 하신 회원 수는 저희가 한 34만 정도에 34만.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 인구의 거의 절반은 좀 넘네요. 이 회원들이 이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가입을 덜하는 분들은 왜 그런 걸 파악을 하시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인원이면 연령을 연령 이제 하면 뭐 청소년 청소년 아예 이하 이하 빼면은 거의 다 거의 다 지금 했다고 보는 가입이 건가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인센티브 지원 이제 명절 때 10%를 했고 평시엔 6%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84억인가요? 이번 명절 때 얼마가 여기 예산이 책정됐었죠? 저희가 지금 명절 때 1월 달에는 10% 인센티브 지원해서 14억 정도 14억. 네, 사용했습니다. 14억 사용했다. 이게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조기에 다 마감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다른 시군도 보면은 당일 하루에 이제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용하는 분들이 인센티브가 이제 월별로 배정돼서 바로 지원이 나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월 초에 대부분 다 이제 그 인센티브를 이제 받으시려고 충전을 좀 하시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4일 날 10% 이제 소진이 됐고요. 네.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잘 도와주셔서 저희가 소비지원금을 또 10% 네. 1월 달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거는 쓴 금액의 또 10%를 저희가 돌려드려서 그 비용은 소진이 안 되고 1월 달까지 다 사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소비지원금은 이번 명절 때 이것도 지금 20억인데 이게 월별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저희가 이제 민생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제 그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0억을 좀 추가로 저희가 세워서 1월, 2월 지금 긴급하게 사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2월 달에도 또 10억 배정을 해서 소비지원금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 1월 2월에 다 사용하는 거네요, 20억을. 근데 1월에 10억 한 게 조금 남았다 말씀이고 2월 달에도 10억을 배정을 하시겠다. 예.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이 인센티브나 소비지원금 이런 거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그 수준이 우리 규모 비슷한 이제 뭐 많이 재정이 좋은 데는 뭐 사실은 이제 인센티브 자체적으로 사업비로도 편성해서 많이 좀 하는 시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작년이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워낙 좀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크게 뭐 추가로는 지금 확보를 지금 못한 상황이고, 지역 화폐로 봤을 때는 소비지원금은 저희가 별도로 이제 편성을 했지만 그 한 중간 정도로 제가 중간 보기엔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옆에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 이제 그 안성 사랑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100만 원 1인당 이제 100만 원까지 쓸 수 있게 했더라고요. 예, 100만 원씩 쓸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번 그 명절 때 캐시백을 뭐 15% 지급하고 뭐 이런 바로 이제 근접해 있는 이제 지자체니까 이런 거하고 또 비교하는 이제 시민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이렇게 더 규모도 크고 한데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합니다. 예,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이런 쪽이 지금 가뜩이나 이제 경제도 안 좋고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해야 되니까 예,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은 좀 증액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소비지원금 예산은 이제 20억 2월달에 종료되면 이제 그 위에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20억을 이제 2월 달까지 다 소진을 하고, 소진하게 되면? 예, 네, 네. 그러면 소진을 하고 이제 추경에 지금 국비 사업이 전액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아직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좀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융자금 그 2차 보전 그것도 지금 1년에서 3년으로 이제 확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번 우리 예산안 심사 때 좀 감액을 했었는데 이걸로 1억이면 어떻게 나중에 추경에 또 모자라면 또 편성하셔가지고 예, 상황을 보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증 장애인 취업난 및 기업체 인력난 해소해가지고 이 중증 장애인 20명 모집해서 이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20명을 모집을 했었죠. 네, 예, 지역 그 산업 맞춤형 일자리라 그래서요. 저희가 대학교하고 이제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대학교하고 중증 장애인 20명 모집해서 이 취업 몇 명 하셨나요? 저희가 전년도 공개되게? 같은 경우에 이제 20명 모집을 해서 교육을 좀 100시간 정도 수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료하신 분이 한 18분이고 취업 목표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15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전년 같은 경우에는 12명 12분 취업됐습니다. 네네. 취업됐습니다. 기업체. 예. 주로 그런 첨단 산업 그런 업종인가요? 저희가 이제 기획은 이제 그쪽으로 하고 네.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 특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야에 그 취업을 100% 이제 12명이 전체 그 분야는 아니고요. 네. 분야에 하신 분들은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 뭐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기타 그 업체하고 해서 취업을 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증 장애인들 취업을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업체에서도 만족도가 뭐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기업체 아시겠지만 기업체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이 고용을 있기 해야 때문에 되니까, 네, 또 이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기업이 또 여러 가지로 받는 또 혜택이라든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게 좀 그런 것과 그런 연계해서 것과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세정과 징수 올해 목표액을 1조 3,900억, 908억으로 잡았는데 전년도 징수액 대비 한 426억,
이게 이제 삼성전자 대기업 실적 개선 때문에 지금 그런가요? 지금 삼성전자 그 세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저희가 한 800억 정도 800억 정도요? 예, 거기에 이제 500억의 뭐 법소 부분을 지금 제가 계산을 하고요. 다시 법인 지방소득세 네. 그게 한 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네. 나머지 이제 보유세 부분 재산세나 이런 쪽에서 한 300억 정도에서 300억 정도, 800억 800억 정도.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세도 계속 이제 줄고 있죠. 도세는 예,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지금 경기가 안 계속, 좋기 때문에. 예,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이제 그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런 그 사업장들, 기업체들 이제 그 세금, 지방세가 이제 덜 거치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길 규모도 크고 하니까 그쪽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겠다. 삼성전자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가 어려워져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전혀 이제 지방세가 안 들어왔었죠. 작년에 그렇죠. 법인 지방소득세가 법인 안 들어온 거고 지방소득세. 이제 일반 보유세는 계속 들어왔고 보유세, 네. 보유세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그 고민이나 이런 그 세입 증대를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이제 올해 정리 목표액 450억 잡으셨는데 이게 매년 이제 지난 연도 거 이제 또 이제 정리하고 해도 매년 어느 정도 체납액이 발생합니까?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액이?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세 412억 하고요. 세액 수입 133억 해가지고 545억이 또 올해 또 관연도 체납액으로 2월 돼서 넘어왔어요. 540억 정도가 540. 지난 연도 체납액. 예. 예. 그게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나요? 그 정도 금액이? 예, 거기서 좀 왔다 갔다. 예. 500억 예, 수준에서 예. 해마다 저희가- 체납액이 발생한다. 저희가 작년에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 600억 정리를 했는데 예. 아까 545억이 또 이제 또 또 넘어오는 현년도에 또 넘어온 거예요. 예, 예. 그 작년도에는 징수 목표액에 대비해서 달성을 하시고 했는데 올해도 이제 450억 정도 이제 목표액을 잡으셨어요. 좀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지난해도 600억 하셨는데. 작년에 세액 수입이 한 100억 정도가 네. 이제 그 한 9월 달 정도 부과를 하면은 6개월 납기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 이제 체납액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납부를 했어요. 100억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억은 없는 걸로 보고 저희가 600억을 징수를 했지만 500억은 이제 잡아야 되긴 하는데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목표액을 좀 잡았습니다. 그 체납 기동팀 거기 잘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택 주택도 하시고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실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수 관리도 좀 안정적으로 좀 해주시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